유효전력 800W, 무효전력 600바인 단상교류회로의 역률은 이 역률이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 코사인 세타는 P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 P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 될 것이고요. 분자의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유효는 800이다라고 했으니까 800의 제곱 될 것이고요. 무효는 600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800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루트 800의 제곱 더하기 600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값이 1000 됩니다. 그죠? 1000. 그래서 1000분의 800 하게 되면 역률은 0.8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히 긴 두 개의 평행 도선에 1A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평행 도선의 간격만 2배로 증가한 경우 두 평행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에 두 개의 도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죠. 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은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도선 간의 거리를 제가 D라고 하고 하나는 전류가 I1, 하나는 전류가 I2다라고 했을 때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D분의 2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 제곱 단위가 뉴턴 퍼 메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은 이 두 도선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평행 도선의 간격을 2배 했다. 얘를 2배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F 다시는 몇 배가 되겠어요? 요 F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즉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용하는 힘은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답을 찾아보시게 되면 힘은 흡입력 될 것이고 그 크기는 2분의 1배가 된다. 해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림 예로에서 R1과 R2의 저항값의 차는 얼마인가? R1 더하기 R2는 10oh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에서 R1 마이너스 R2의 값이 얼마이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네요. 얘의 합성자응을 제가 편의상 R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R은 병렬이니까 더한 것분의 곱한 것 되겠죠. R1 플러스 R2분의 R1, R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전체 전류로 전체 전압을 나누는 것과 같겠죠.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는 20, 전압은 42. 이 계산해보면 2.1 ohm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R1 더하기 R2가 여기 10ohm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 분의 R1, R2가 뭐란 얘기예요? 2.1ohm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로부터 R1, R2 두 개 곱한 값이 2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R1, R2가 21이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R1 빼기 R2가 얼마이냐. 자,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R1 빼기 R2의 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R1 플러스 R2의 제곱 마이너스 4 R1, R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공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증명해보면 요거 볼게요. 자, 인수분해에서 요거 보시면 얘는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마이너스 2 R1 R2 이렇게 되고요. 그렇죠? 얘를 보면 R1 제곱 더하기 R2 제곱 플러스 2 R1 R2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4 R1 R2를 빼주게 되면 자 여기 똑같아요.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R1 R2이고 여기는 플러스 2 R1 R2에서 빼기 4 R1 R2가 되니까 빼기 2 R1 R2가 되겠죠. 즉 얘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증명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R1의 제곱 더하기 R2의 제곱. 자 여기서 R1 더하기 R2는 15이라고 했어요. 그 10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84 되니까 100에서 84를 빼면 16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뭐가? R1 빼기 R2의 제곱이. 그럼 결과적으로 R1 빼기 R2라고 하는 것은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4의 제곱은 16 되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의 평형 3상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20V이고 한 상의 임피던스가 4 플러스 J 3옴일 때 선전류는 얼마인가? 이 해당 문제에서 이 부하가 지금 Y결선입니다. 그럼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뭐 위상은 30도가 앞선다. 그리고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이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임피던스. 자,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하게 되면 5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선간전압이 220V예요. 그럼 여기에 상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20 되겠네요. 임피던스는 얼마라고요? 5옴. 좀 전에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 상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P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상전류 IP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5분의 상전압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44A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뭐가? 상전류가.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선전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Y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즉 얘는 선전류와 같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8 마이크로페럿인 평행판 축전지의 전압이 200V일 때 축전기의 전하량 Q는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C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8 마이크로페럿 된다는 얘기고 얘에게 가해진 전압이 V가 200V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의 전하량 Q가 얼마이냐? Q는 공식에 의해서 Q는 CV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C 정전 용량은 8 곱하기 여기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될 것이고요. 전압 200 되겠죠. 계산해보면 8, 2, 16,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쿨롱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림의 직렬 외류에서 저항 R과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전압은 40 사인 120 파이 T다 라고 되어 있고 전류는 2 사인 120 파이 T 마이너스 30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RX, 그러니까 R과 L의 직렬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임피던스를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G는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를 보면 전류는
자, 2는 최대값이에요. 그럼 실효값으로 하게 되면 루트 2분의 2.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압은 자 40은 최대값이에요. 실효값으로 쓰면 루트 2분의 40 될 것이고 위상은 0도 이렇게 되겠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임피던스는 자 루트 2 없어지게 되고요. 40을 2로 나누면 20이 되겠죠. 20에 위상 0 빼기 마이너스 30도 하면 30도 이렇게 나와요. 크기는 20이고 위상은 30도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 저항 R은 임피던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고요. 리액턴스 X는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보면 임피던스는 20 곱하기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0 루트 3 옴 될 것이고요. 리액턴스 X는 20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10옴이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네요. 저항은 10 루트 3, 리액턴스는 10옴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전류 I와 전압 V는 회로를 보게 되면 I, 전류원의 전류값과 그리고 V는 3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회로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K, VL, 즉 키르요프의 전압법칙 그리고 K, C, L,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회로에 먼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옴에 12V의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류가, 자,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죠. 2분의 12란 말이에요. 6A가 됩니다. 전류는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흐르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럼 여기는 6A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2옴과 1옴은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직렬에서는 전류가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이 6A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옴에 6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압이 이렇게 걸리겠네요. 6V 이렇게, 그렇죠? 1 곱하기 6 하면 6V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 요점의 전위를 제가 편의상 0V 이렇게 적어 볼게요. 0V. 자, 요점의 전위를 0V. 자,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보다 6V가 높기 때문에 여긴 6V이고요.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12V 높기 때문에 6 더하기 12에서 요점의 전위는 18V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점의 전위를 보겠습니다. 요점의 전위는 여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8V가 낮아요. 그럼 0보다 18V 낮으니까 마이너스 18V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요점과 요점 간의 전위차는 여기는 18, 여기는 마이너스 18이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36V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렇게 6옴에 36V가 걸리면 6분의 36 하면 6A가 되겠죠. 여기는 6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음에 요점에서 제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볼게요.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나오는 전류가 6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류는 이것과 이것을 합친 12A 이렇게 되겠네요. 4옴 전류원이 다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이렇게 1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즉, 이 전류원의 전류값은 1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KVL, 요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제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1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제가 I2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점에서 들어가는 전류는 I1, I2이고요. 나오는 전류는 12A예요. 그럼 식 하나를 세울 수가 있겠죠. I1 더하기 I2는 10이구나. 그렇죠? I1 더하기 I2는 12구나. 다음에 여기에서 KVL을 적용을 해보면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그렇죠? 적어보겠습니다. 기전력은 18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1 곱하기 I2니까 I2 되고요. 더하기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2 곱하기 I2가 되겠죠. 2I2 되고요.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자,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I1은 반대 방향이에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겠죠. 3옴이니까 마이너스 3I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3I1 플러스 3I2는 이렇게 되고요. 3으로 나눠볼까요? 6은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와 얘를 연립해보면 자 여기에 마이너스 I1 플러스 I2는 6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더해보겠습니다. 더하면 없어지네요. 이렇게 2 I2는 18 이렇게 되고 I2가 얼마가 나와요? I2는 9A다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얘가 9A면 얘는 3A가 돼야 되겠죠. 그죠? I2가 9A면 I1은 3A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요 I1은 3A 이렇게 돼요. I2는 9A 이렇게 돼요.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가 이렇게 3A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6A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3A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여기서 6A가 들어오니까 3A가 이렇게 가게 되고 3A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성립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전압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3옴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는 9V의 전압이 걸리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V와 I를 보게 되면 V는 9V, I는 12A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L1, L2가 이 미리헬리인 두 코일을 AB와 같이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 LA와 L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두 접속 회로의 결합 계수는 0.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A와 B를 보시게 되면 점이 같은 방향, 즉 왼쪽에 똑같이 찍혀 있어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동 접속. 이 가동 접속은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점의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죠. 얘는 왼쪽에 있고 얘는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차동 접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동 접속일 때 공식은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L1과 L2는 자기 인덕턴스이고 M은 상호 인덕턴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상호 인덕턴스 M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K에 루트 L1, L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K다라고 하는 것은 결합 계수입니다. 자기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 이때 K 값이 0.5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0.5 루트 L1, L2 2 곱하기 2란 얘기예요.
그럼 이 계산해 보시면 1 미리 헨리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2 플러스 2 플러스 2 곱하기 1 되겠죠? 계산해 보면 6 미리 헨리 될 것이고요. LB는 2 더하기 2 빼기 2 곱하기 1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 미리 헨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LA와 LB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몇 배가 돼요? 3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LA는 LB의 3배이다 라고 해서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누멜의 유효전력은 720W이고 역률은 0.6일 때 무효전력 Q와 인덕턴스 L은 얼마인가? 단 주파수는 파이분의 1000Hz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효전력은 720W이다 라는 얘기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우리 계산에 의해서 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0.8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무효전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무효전력 PR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유효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죠. 그대로 720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해서 0.6분의 0.8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960바 이런 값이 나와요. 그렇죠? 무효전력은 960바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무효전력은 960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 저항이 60ohm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RL 직렬회로 해서 저항 R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럼 리액턴스 X는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식으로부터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저항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0.6분의 60 맞죠? 계산해 보시면 100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임피던스가 얼마라고요? 100옴 맞죠? 100옴. 그러면 리액턴스 X는 100 곱하기 사인 값이 0.8이라면서요. 0.8. 계산해 보시면 80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리액턴스 X가 80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예요? L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자, 리액턴스 X L은 2 파이 F L이에요. 그럼 그대로 적어볼게요. XL이 얼마라고요? 80. 은 2파이. 주파수는 파이분의 1000 곱하기 L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게 요 L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파이 없어지고요. 양쪽을 2로 나누면 여기는 40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L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쓰면 헨리를 미리 헨리로 되니까 40 미리 헨리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회로에서 무효전력은 960바 인덕턴스 L은 40 미리 헨리 해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스위치가 t = 0에서 동작하여 닫힌 상태를 유지할 때 초기 전류와 정상 상태 전류는 얼마인가? 단 인덕터의 초기 전류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L이에요. L. 자,
L에 흐르는 전류가 연속입니다. 연속. 즉 0에서 갑자기 1A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0A면 바로 다음 순간에도 0A가 된다는 얘기예요. 서서히 증가 또는 서서히 감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스위치가 먼저 열려 있을 때를 보죠. 열려 있을 때. 열려 있을 때는 IT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에요. 0. IT가 0A 이렇게 돼요. 스위치가 언제? 열려 있을 때. 그쵸? 자,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렇게 닫게 되면 그 닫은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초기 전류가 0A이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0이다. 여기에는 전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초기에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흐를까요? 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초기에 스위치를 닫은 그 순간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이때의 전류는 저항은 2 더하기 3에서 5옴 되고요. 전압은 10V 해서 얘가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스위치를 닫은 그 순간 얘는 2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위치를 닫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정상 상태일 때 L은 단락 상태가 됩니다. 단락. 그럼 얘가 이렇게 단락됐다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3옴과 단락된 곳 중에 전류는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겠죠. 여긴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I 콜 무한대일 때 전류가 흐르는 경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여기에 흐르지 않으니까 여긴 단락이고 저항은 2옴이고 전압은 10V니까 2분의 10 해서 5A가 되더라. 그렇죠? I의 정상 상태에서는 5A.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얼마냐, 그죠?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단상 교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단상 교류 전력에서 이 교류 회로에 대해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는 전원이 있고요. 얘를 V라고 보고 여기에는 저항 그리고 인덕턴스 그리고 요 C 이렇게 RLC 직렬 회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는 유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항에서 뭐하는 소비되는. 자, 그리고 L과 C에서 전원과 주고받는 요 전력을 우리는 무효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를 피상 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이 피상 전력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유효 전력 더하기 무효의 전력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쓴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복소 전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살펴보게 되면 1번 순시 전력은 복소 전력의 크기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순시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전력인데 이 순간순간에 사용하는 얘는 뭐냐면 유효 전력을 뜻해요. 유효 전력. 그런데 이 복소 전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다 나타낸 거죠. 즉 복소 전력은 유효 전력 더하기 무효 전력이에요. 그래서 순시 전력은 복소 전력의 크기가 아니라 이 순시 전력은 유효 전력의 크기가 되겠죠. 1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이다. 그렇죠?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의 소비 전력을 뜻해요. 맞죠? 자, 세 번째. 피상전력은 전압 시료값과 전류 시료값의 곱이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다라고 하면 얘도 시료값이고 얘도 시료값일 때 이 피상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쓸 수가 있겠죠. 맞는 내용이죠. 네 번째. 무효전력은 리액턴스에서 얘를 뭐라고 해요? 리액턴스라고 하잖아요. 리액턴스에서 전원과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평형삼상회로의 델타 결선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에서 델타 결선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델타 결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부하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 델타 결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자, 여기는 선간전압, 여기는 선전류,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 VP라고 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 IP다 라고 했을 때 이 델타 결선에서 중요한 것 먼저 선간 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이 30도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보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1번 각 선전류의 위상차는 120도이다. 문제에서 평형 삼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형 삼상, 대칭 삼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똑같고 위상이 120, 120, 120도만큼 위상차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평형 삼상 또는 대칭 삼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에서 평형 삼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 선전류들 간의 위상차는 120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크기가 같다. 여기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는 내용이죠. 3번, 상전류의 크기는 선전류 크기의 루트 3배이다. 반대로 되어 있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큰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상전류는 선전류 크기의 루트 3분의 1배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상전류와 선전류 사이에는 위상차가 30도만큼 존재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회로에서 전류 I의 값은, 즉 I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 전압 법칙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전류 법칙은 들어가는 전류의 합은 나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여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와 같다 볼 수 있겠죠. 그럼 들어가는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I 플러스 E 플러스 2I가 됩니다. 계산해보면 3I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I 플러스 2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임의의 폐회로, 제가 폐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기전력은 7.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I 곱하기 2하면 2I 되고요.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1옴 곱하기 전류니까 3I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거는 KVL에 의해서. 그럼 계산을 해보면 7은
5 i 플러스 2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7 되려면 요 i 값이 얼마야 되면 돼요? i 값은 1A 하면 되겠죠. 그쵸? 1 넣으면 5 곱하기 1은 2 해서 7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전류 i는 1A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캐패시턴스 C는 단 회로는 정상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은 전하량 Q는 C, V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 회로의 직렬일 때에는 요 C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전하량과 여기에 전하량이 같다. 그러니까 Q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쉽게 풀이하기 위해서 얘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전체의 C를 제가 요거라고 보고요. 요거의 C를 요거라고 보고 얘는 요거라고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12.5V가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플러스 5V. 그럼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5V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 더하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2.5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이렇게 7.5V의 전압이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더해서 12.5가 되겠죠. 자, 좀 전에 C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에 C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Q 값이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Q나 여기에 Q나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Q가 같다면 정전 용량과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얘 두 개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C1이라고 보고 여기를 C2다라고 보겠습니다. C2다. 지금 여기의 전압을 V1이라고 보고 여기의 전압을 V2라고 볼게요. 전압이 5 대 7.5V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C1 대 C2는 서로 반비례한다고요. 반비례. 그럼 이 C1 대 C2는 요거의 역수예요. 5분의 1 대 7.5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전압의 비가 5 대 7.5잖아요. 그죠? 정전 용량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역수로 5분의 1 대 7.5분의 1이라고요. 그럼 제가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15를 한번 곱해 볼게요. 15를 곱하면 얘는 3 대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3 대 2. 그럼 얘를 조금 더 키워보면 여기다 제가 5를 곱해 볼게요. 5.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15 대 10 되겠죠. 15 대 뭐라고요? 10. 그러면 여기가 10이에요. 얘는 얼마라고요? 15 마이크로패러드. 맞죠? 15, 10. 여기 10? 그럼 얘가 15 마이크로패러시라는 얘기죠. 그럼 잘 보니까 병렬에서는 합성 정전 용량은 두 개를 더하면 된단 말이에요. 얘가 10 마이크로패러시면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 마이크로패러시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C 값은 5 마이크로패러드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단자 AB의 태분항 등가 전압 VTH와 태분항 등가 저항 RTH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태분항 등가 회로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즉 얘는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라. 여기는 A고 여기는 B이고 여기가 RTH 여기는 VTH. 이때 RTH와 VTH를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자, RTH와 VTH를 구하기 위해서
회로를 변환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변환시킬 거예요. 자, 먼저 115 회로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얘는 100이니까 이렇게 15 이렇게 있겠죠. 자, 병렬 연결된 전류원과 저항을 직렬 전압원과 저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저항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등가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이렇게. 자, 그리고 원래 10옴 여기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얘와 얘를 곱한 값이에요. 2A와 25를 곱하면 50 되겠죠. 50 볼트 되고, 이 25는 그냥 25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VTH는 뭐냐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얘가 VTH가 된다고요. AB 단자 간에 걸리는 전압.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전류 I는 직렬회로니까, 자, 저항은 얘가 있네요. 그쵸? 저항은 얘. 15 더하기 25 더하기 10 하면 50옴이 돼요. 그쵸? 15 더하기 25 더하기 10 하면 얼마라고요? 50옴. 전원은 100 더하기 50이죠. 그러니까 얘가 방향이 같잖아요. 그죠? 서로 더해지는 방향이 된단 말이에요. 100 더하기 50. 그럼 150이 돼요. 맞죠? 그럼 얘는 3A가 돼요. 3A가.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A다 이런 얘기잖아요. 10옴에 3A의 전류가 흐르면 여기는 30V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라고요? 30V. 그렇죠? 자, RTH를 한번 볼게요. RTH는 이렇게 AB 단자에서 바라보았을 때, 여기서 바라보았을 때 합성 저항값이에요. 자, 그때 전압원은 단락을 하고요. 전류원은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제가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전압원은 단락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단락 이렇게. 여기에 15. 그렇죠? 여기에 25. 여기 여기 개방했다고요. 전류원은 개방한다고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원래 15.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얘는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40옴. 그렇죠? 근데 이 40옴과 10옴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병렬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병렬 연결이면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시면 돼요. 그럼 얘랑 더하면 40 더하기 10. 얘랑 곱하면 40 곱하기 10. 그렇죠? 50분의 400 하게 되면 8옴 나오겠죠. 8옴. 얘가 8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VTH는 30V, RTH는 8옴 해서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저항 10옴의 비정연파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를 때 전류의 시력값과 저항의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류를 먼저 보게 되면 얘는 기본파이고 얘는 3고조파이네. 즉 비정연파의 시력값을 구할 때 I, RMS는 루트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파 전류의 시력값, 그러니까 3은 사인 앞에 있으니까 최대값이죠.
시료값은 얘를 루트 2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루트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3고조파의 시료값은 1이니까 최대값이 1이니까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죠. 얘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2분의 3 하게 되면 2분의 9 될 것이고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0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류의 시료값은 루트 5 암페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평균 전력,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입니다. 그럼 전류 얘를 제곱하게 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10 돼 있어요. 그죠? 5 곱하기 10 하게 되면 50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외로에서 스위치를 T=0에서 닫았을 때 전류의 자연 응답 특성은 어떻게 되는가? RLC 회로에서 여러분들이 부족 제동, 과 제동, 임계 제동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RLC 직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 과 2의 루트 C분의 L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 2의 루트 C분의 L. 자, 이때 이 두 값이 같다.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치예요. 임계 제동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임계 제동 이렇게 돼요. 그런데 R이 크다. R이 크다. 과한 거예요. 제동이 과한 거예요. 과제동. 근데 R이 작다. 제동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 제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언제? RLC 직렬에서. RLC 직렬에서 R이 크다라고 하면 과제동, R이 작다라고 하면 부족제동, 같으면 임계제동. RLC 직렬에서.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게 되면 R 값은 1, kilo ohm이니까 이 값은 1000이에요. 1000. 그렇죠?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2에 루트 C의 값은 0.1 마이크로페럿이니까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되고요. L은 100 미리엘리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안에 값을 계산해 보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은 0.1이죠. 0.1. 그럼 얘랑 이렇게 없어져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은 10의 6이잖아요. 그럼 루트 씌우면 얘가 10의 3 되겠다. 그럼 2 곱하기 10의 3 하게 되면 2000 되겠다. 그렇죠?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000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돼요? 얘가 크죠? 부족, 제동, 부족, 감쇄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회로에서 한 상의 부하가 3 플러스 J 6옴일 때 삼상부하의 전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은 얼마인가? 즉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이 회로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G 델타가 3 플러스 J 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델타 결선 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한다? Y 결선으로 변환한다. 자, 그럼 여기에 먼저 전원을 한번 볼게요. 전원이
Y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럼 그러면서 얘가 50V란 얘기예요. 다 똑같이 50V이다. 상전압이 50V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 플러스 J2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기. 여기가 E 플러스 J2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델타를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Y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요 G 델타가 3 플러스 J2란 얘기죠. 그럼 우리가 델타 결선되어 있는 것을 Y 결선으로 등가 변환하게 되면 델타에서 Y로 변환될 때 얘가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 3 플러스 J6은 Y로 하게 되면 1 플러스 J2가 된다고요. 요거의 3분의 1인 1, 요거의 3분의 1인 2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얘가 1 플러스 J2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전류 IP. 상전류 IP다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이에요. 임피던스 보니까 얘랑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네요. 얘랑 얘를 더해보시면 2 더하기 1은 3 플러스 2 더하기 2는 4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요 전압이랑 같다고. 얘 상전압들이잖아요. 상전압 50이 걸린다고. 맞죠? 그럼 요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 3, 4, 5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50 하게 되면 10A 이렇게 된다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란 얘기야? 10A란 얘기예요. 10A. 상전류 10A 구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유효 전력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3 IP 제곱 R. 그럼 무효 전력은 어떻게 돼요? 무효 전력은 3 IP 제곱 X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3 곱하기 상전류 10A 10의 제곱 곱하기 R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이잖아요. 얘는 선에 있는 거고 부하는 얘가 부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의 저항 1 되는 거죠. 300W. 똑같이 3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는 2예요. 2. 이렇게 600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이렇게 변환해서 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근데 굳이 변환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유효 전력은 300W, 무효 전력은 600바 해서 보기의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류 전류의 진폭 IM이 최소가 되는 주파수와 이 주파수에서의 전류의 진폭은 얼마인가? 문제 보시면 뭐 전류가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또는 임피던스가 최대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다 공진에 대한 얘기예요. 공진, 뭐 직렬 공진 또는 병렬 공진이 되겠죠. 그럼 공진이 되게 되면 이 L과 C에 흐르는 전류가 합이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하다? 무관하다. 무관하다. 문제에서 뭐 최대, 최소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된다? 공진 생각하면 된다. 공진.
그럼 여기에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서로 상쇄돼서 이쪽에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때 이렇게 흐르는 전류 I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최대값을 묻고 있으니까 얘도 그냥 최대값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다. 그럼 저항 보시게 되면 얘와 얘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해 주시면 돼요. 1 더하기 4는 5 될 것이고요. VM 전압의 최대값은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얘 100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0 암페어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공진에서 여러분들이 공진 주파수 F0는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2파이 루트 LC분의 1 요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2파이에 루트 L 값은 0.1 C 값은 0.4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것 계산해 보시면 0.4 파이분의 1 헤르츠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1번 되겠습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부하저항 RL의 평균 전력은 다음 변압기는 이상적이고 전압은 실효값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변압기에서 권수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수비 A는 N2분의 N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보시면 N2는 10 되고요. N1은 1 되겠죠. 권수비 A는 10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변압기에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 E2분의 E1 I1분의 I2 그리고 루트 G2분의 G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얘와 얘와의 관계. 양변을 제곱해 볼게요. A를 제곱하면 A의 제곱 되고요. 얘를 제곱해 보면 G2분의 G1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G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제곱 G2란 얘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2차 측의 값을 1차 측으로 환산하려면 A의 제곱을 곱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회로를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101 그대로 여기는 100V이고요. 여기는 1ohm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1차 측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A의 제곱 G2 이렇게 여기 보시면 권수비 A는 10분의 1이에요. 그럼 A의 제곱이면 100분의 1 되고요. 곱하기 G2는 여기가 100이죠. 100 이렇게 1ohm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결국은 얘를 1차 측으로 환산하게 되면 1ohm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1ohm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전류 먼저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류. 전류 I는 저항. 얘와 얘를 더한 거 2분의 그쵸? 전압 100 하게 되면 50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평균 전력은 유효 전력 P는 I 제곱 R입니다. 전류의 제곱 50의 제곱 곱하기 저항 1 되겠죠. 계산해 보시면 2500 와트 킬로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2.5 킬로 와트
하트 이렇게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